네, 안녕하세요. 수능 선택 과목 가이드 2편이라는 주제로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혁 부원장입니다. 이제 2편이라는 이름답게 이제 1편은 고3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내용은 유튜브에서 메이저 수학학원 검색해 보시면 수능 선택 과목 가이드 1편이라고 해서 제가 찍은 설명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뭐 또 궁금하신 내용 이번 거 말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바로 시험을 보고 바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9월 모의고사가 8월 30일에 이때 있었는데 이제 그때 바로 진행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설명회를 진행해도 되는지 이제 뭐 교육청 이런 데 물어보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조금 늦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때는 시험을 보고 막 설명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6월 결과 분석에 대한 평가원의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3, 4월 결과를 가지고 6월 시험이 어땠는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늦게 한 대신에 이번에는 이미 평가원에서 뭐 분석 자료라든지 뭐 뒤에 자료들에 있었는데 그런 자료들을 이미 다 공개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뭐 나름의 다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더 분석을 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이제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코로나 이야기 했듯이 처음 9월 모의고사 접수를 할 때 이제 고3 학생들 수능 보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춰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창 백신 맞을 수 있냐,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래서 걱정 때문에 되게 좀 부끄러운 어른분들이 되게 많이 9월 모의고사를 당연히 시험 보려고가 아니라 백신 맞으려고 많이 신청들을 하셨더라고요. 접수 인원이 한 51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시험 보는 학생은 40만 명 정도. 되게 슬프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 어린 학생들 백신 그거 자기 맞겠다고 한 11만 명 정도가 네, 백신만 맞고 시험을 안 봤어요. 다행인 건 백신을 맞고 시험을 봤으면 더 문제였을 거예요. 시험을 봤으면 그분들이 이제 등급 컷에도 영향을 끼치고 평균에도 영향을 끼치고 고3 학생들의 시험 결과 분석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셨을 텐데 뭐 당연히 백신 맞으려고 시험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네, 백신만 맞고 시험장에 안 오셔서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데는 다행히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편에서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2022년 수능부터 이제 선택 과목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 이쪽 부분에서는 내가 수능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분들 중에서 윗 자녀,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가 또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나 땐 이랬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제가 이제 그 말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학생들한테 잘 이야기를 안 해줘요. 제가 어쩌다 이야기를 한 번씩 하면 그건 쌤이니까 가능하죠. 쌤이니까 가능하고 뭐 그러니까 서울대 갔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애들한테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뭐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님들은 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걱정되는 건 잘못된 정보를 학생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서 좀 잘못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되는 정보는 꾸준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러실 의지가 있으셔서 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2022 수능은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이제 이전 수능까지는 사회랑 과학에서 선택을 했고 국어는 전체 선택 과목 없이 시험을 받고 수학은 가형과 나형, 문이과로 나눠서 시험을 받고 뭐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 이런 식으로 봤죠. 근데 이번 수능부터 제일 많이 크게 바뀐 게 국어랑 수학에 선택 과목이 생긴 거. 그래서 국어는 뭐 이제 뒤에 다시 안내 드리겠지만 화법, 화작이라고 말하는 것과 엄매라고 말하는 이 두 과목이 생겼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으로 문이과로 나누는 대신에 공통, 수원수투를 보고 미적분, 확통, 기하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이런 체제로 바뀌었고요. 과탐, 사탐은 선택 과목 체제는 유지되고 있는데 좀 하나 특이한 게 탐구 중에서 자유롭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선택한 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들도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본 학생들을 뽑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요 대학들은 탐구를 사탐 2개 또는 과탐 2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앞으로 이야기할 때 과탐 하나, 사탐 하나 보는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런 건데요. 우리 이제 경제경영학과들에서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 문과, 우리나라에서 문과고 사실상 이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과 쪽에서 이과 수학을 선택하고 오는 학생들, 흔히 말하는 미적분 기하, 그리고 그거 플러스 사탐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환영해서 받아요. 이과에서, 문과에서 경제경영에서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다들 아시니까 그래서 미적분 기하 플러스 사탐 이거는 대학 측에서 되게 환영해서 받고요. 반대로 확통 플러스 과탐은 대학 측에서 싫어해요. 그 주요 대학들에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안 받아요. 그래서 과탐을 선택해서 이과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해야 갈 수 있다. 근데 문과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도 괜찮다. 물론 당연히 확통 사탐, 전통적으로 하는 확통 사탐을 해도 되는데 미적분 또는 기하의 사탐을 해도 제한 없이 갈 수 있다, 거의. 네. 그래서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수학을 미적분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학 선택에 거의 제한이 없고 좀 반대 경우는 제한이 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체계가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한창 뉴스로 나오는 게 수능 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좀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뉴스가 나오게 된 이유, 기자들이 그런 뉴스를 쓰게 된 이유, 그게 이제 뭐 수능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우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앞에 자료 있으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현우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재 사교육 인강시장계에서 정말 황제의 자리에 있는, 탑 자리에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9월 해설 강의를 찍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좀 약간 저격을 당하셨거든요. 이제 서울런이라고 서울 측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 강의나 이런 걸 제공을 하는데, EBS 물론 이제 좋은 강의죠. 근데 EBS를 제공하는 것과 추가로 우리가 이제 뭐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이런 사설 인강 사이트들의 프리패스권을 같이 지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당연히 학생들도 그게 되게 좋거든요. EBS 물론 좋지만 그거 듣고 싶은 거 선택권을 주는 거지 강제로 그걸 들으라가 아니라 선택권을 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교육을 듣게 해도 되냐, 뭐 EBS를 듣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찍으시면서 저격을 하고, 네, 뭐 인증받지 못했지만 뭐 제일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저격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 수능 체계가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지역적인 문제, 이제 범위도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너무 지역적인 문제로 더 이상 낼 거 없이 이 의미 없는 시험을 보고 있다. 이러시면서 이제 이 수능 체계가 지속되지 않을 건데 나는 그 전에 여길 뜰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화가 나신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의견에 한 반절 정도는 동의하고 반절 정도는 동의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 일단 너무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특히 탐구 영역. 범위가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낼 거 다 냈는데 아직도 변별은 해야 되고 정말 힘들게 내고 있는 것 같고, 학생들도 공부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과학탐구 당연히 선택했고, 뭐 화학2까지 저는 화학2를 선택해서 화학2를 했는데, 저 지금 화학 1 시험지든 화학 2 시험지든 보면 한 개도 못 풀 것 같거든요. 너무 애들이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예전에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어려운 걸 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되게 넓었고 어렵게 내려면 정말 뭐든 어렵게 낼 수 있을 그런 거였는데, 이제 체계가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수학2에서 내야 되거든요. 수학2. 수학2가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 다항함수 미적분이라서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서 되게 수학2 킬러 어렵게 낼 게 없다. 그 다음에 수학 1킬러든 그나마 이제 좀 안 쓰던, 잠시 없어졌다 생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낼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곧 낼 게 없지 않겠냐 이러면서 수능 되게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다, 힘든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건 맞는데 수능이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서 네, 그래서 한 반반 정도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네, 제가 서울대 나오긴 했지만 서울대가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예전에는 국사가 선택 과목이 있을 때 사탐에서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강제로 지정을 했어요. 서울대 오려면 국사해라. 무조건. 어느 과를 가든. 그럼 국사는 누가 선택하는 건가요? 서울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 즉 잘하는 학생들. 그럼 못하는 학생들은 국사를 선택을 하면 등급이 안 나오겠죠.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국사를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뭐 애들이 요새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국사를 선택 과목에서 없애버리고 모두가 강제로 해야 되는 한국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과에서는 서울대 가려면 과학투 선택해야 된다 무조건. 아니면 안 받아준다. 그래서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과학투는 역시 또 서울대 갈 학생들만 들어요. 선택을 해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또 못한 애들은 또 선택을 안 해요. 원래 과학투 어려운데 너무 잘한 애들만 많고 등급은 안 나오고. 그래서 과학투 선택을 한 학생이 너무 적은데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2024학년도 지금 고1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그때 드디어 서울대가 포기를 했어요. 과학투 안 해도 된다. 네, 드디어 과학투를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도 과학투를 안 하겠죠. 지금 과학투 하는 학생이 전체의 2% 정도 되거든요. 2, 3%. 걔네들이 과학투를 좋아서 하는 걸까요?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걸까요?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에서 안 해도 된대요. 안 하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 과학 쪽은 진짜 선택 과목 체제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1, 2, 8과목이 사실상 4과목만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정말 과학 선택 과목 바뀌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작년에는 기하를 수능에서 아예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적분만 시험범이었어요. 기하를 내신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었고 아예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 재수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기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기하가 자기 그 범위에 없어요. 난 기하를 모르는데 내가 무슨 기하를 선택을 해? 고등학교 때 했던 미적분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대학 측에서 난리가 났죠. 이과 교수님들이. 아니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올라오는 이과생들이 벡터를 모른 채 들어온다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집어넣어라 다시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체제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선택을 하면 하나만 하잖아요. 기하를 알면 그럼 미적분을 모르고 들어와요. 미적분을 알면 기하를 모르고 들어오고.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개씩 뭔가를 없애나갈 때마다 예를 들면 저는 행렬을 배웠고 제 밑에는 행렬이라는 걸 안 배웠거든요. 그럼 대학 가서도 역시 또 아무것도 안 돼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하는 게 행렬이라서. 그렇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뭔가 하나를 지워나갈 때마다 대학 교수님들은 미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정석 들고 다니고, 교수님이 아니라 애들이 정석을 들고 다니고, 그 옛날 정석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옛날 문과 미적분 없을 때 경제 수학 과목에서 자, 이건 정석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과 학생들은 수업을 안 들어도 되고 문과 학생들은 정석 옛날 걸 사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도 엄청 반발을 해요. 그래서 또 서울대 수리과학부에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내신에서 미적 기하를 해라까지는 많이 하거든요. 확통도 해라. 수학과쯤 오려면 확통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정을 해요. 다행인 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등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확통을 들으면 미적을 못 듣는다든지 확통을 들으면 기하를 못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통을 필수라고 하진 않았어요. 들을 수 있으면 들어라. 그럼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확통 안 들어도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서울대는 대단한 곳이라서 그 학교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도 다 조사를 해서 얘네들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시 체계가 블라인드 체제로 바뀌면서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사실 특목고들한테 유리했잖아요. 특목고 강남 쪽 이런 쪽에 많이 유리했고 근데 그걸 바꾸면서 서울대 빼고 나머지 연대, 고대 이런 학교들 나머지랑 되게 어색하네요. 서울대 빼고 나머지 학교들 그런 데는 진짜로 블라인드를 해서
강남 쪽 학교들이나 특목고 애들이 더 많이 가는 추세가 좀 줄었어요. 진짜로 블라인드를 하고 있구나. 물론 블라인드로 받았다 하더라도 뭐 동아리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얘가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죠. 알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런 짓을 하진 않아요. 이게 뭐 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울대는 해요. 그래서 서울대는 예전에 비해 뭐 강남 8학군 이런 쪽이나 특목고 쪽에 수시 입시 비율 그게 비슷해요. 근데 연고대는 블라인드로 돌아가면서 걔네들이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무서운 곳이라 그런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해서 얘네가 확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했다든지 기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했다든지를 잡아내요. 근데 서울대 수리과학부만 그런 거고 다른 과는 세 개를 다 공통으로 수강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서 이제 뭐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다 하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내신 선택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뭐 신경을 안 써도 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뀔 거긴 해요. 지금 이제 설명회 명부를 봤는데 좀 중학생 학부모들이 좀 많으신데 2024년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특히 과탐에서 수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고 우리는 계속 할 건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이런 설명회가 정말 무수히 많이 있어요. 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수학,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국어, 과학, 사탐 진짜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또 하고 있죠. 아니 그 많은데 너는 왜 또 하냐? 그러면 이제 뭔가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제가 봤던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머릿말부터 꼭 있거든요. 왜 썼는지. 제가 봤던 책 중에 이런 너무 인상적인 말기가 하나 있어서 네.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수학책인데 네. 현재 이 지구상에는 1000종 이상의 선형대수학 교재가 존재하리라고 생각한다. 수학책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의 교재를 보태기 위해서는 그 책을 쓰시면서 또 하나의 교재를 보태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신 이유를 쓰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 강의를 이 설명회를 하면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저는 이렇게 부여를 했거든요. 정말 되게 많은 강의들이 있고 설명회들이 있고 그래요. 이제 설명회 하는 사람들도 다 다를 거고 근데 그런 것들에 저도 되게 많이 찾아봤죠. 저도 이제 설명회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에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 해라라고 확답을 주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좀 막연한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하세요. 뭐 화작, 언매, 미적, 기하, 뭐 과탐 중에 어떤 거, 사탐 중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래요. 그걸 아는 학생이면 듣겠습니까, 그거를? 그걸 아는 학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보통 자기가 뭘 잘하는지 대부분 몰라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이거는 인간 강사들이 하는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약간 자기 강의를 어쨌든 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어 같은 경우는 화작은 보통 인강을 안 듣고 언매는 인강을 듣거든요. 문법 쪽이라서. 그래서 국어는 약간 그런 걸 말하는 게 내 인강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듣게 약간 유도하려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강의하는 과목이 딱 있잖아요. 그거를 들으라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거 듣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라고 하면, 네,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저는 약간, 저도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냥 이거를 딱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좀 확답을 드리고 싶어서, 확정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반발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랑 이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든 아니면 나중에 상담이든 뭐든 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뭔가 의견 조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정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설명회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해 차이가 나오냐. 일단 계속 하던 과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여러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해서 얻는 원점수 몇 개 틀렸냐, 하나 틀려서 47점이다, 수학 하나 틀려서 96점이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나는 총점 몇 점이다 에서 끝이에요.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실제로 대학 갈 때 쓰는 건 대부분 표준점수,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는 종종 백분이라는 걸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표준점수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학을 가는데 쓰는데 그 표준점수를 내는 식이거든요. 과탐, 사탐은 확통, 고등학교 확통 정도만 해도 알 수 있는 점수예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점 채로 나눈다. 네, 하지만 이 식도 실을 수 있죠. 이 식은 가지고 그럼 우리가 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난이도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 평균을 빼잖아요. 평균이 높으면 분자가 작겠죠. 그럼 점수가 낮아지는 거고, 평균이 낮으면 분자가 커지겠죠. 그럼 이제 표준 점수가, 아니, Z 점수. 뭐 그걸 가지고 내는 거니까 그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엄청 차이가 나요. 아까 2과목에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해서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눌 거거든요.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표준 편차가 되게 이제 못하는 학생이랑 섞이면 되게 커져요. 그럼 이제 좀 확 낮아지겠죠. 그래서 집단의 수준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같이 보는 과목은 없어요. 그냥 물리 1을 선택하면 그거 끝. 물리 2를 선택하면 그게 끝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 없어서 비교가 안 돼, 학생들 수준이.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선택 과목을 도입하게 된 국어랑 수학은 이런 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 복잡해 보이죠? 제가 지금 이거 이론을 설명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설명하는 것도 좀 그렇고 설명을 한다고 이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요약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 열심히 복잡한 식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내가 물론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점수가 88점으로 똑같다. 그런데 그게 공통 과목에서 몇 점, 선택 과목에서 몇 점으로 나눠서 점수가 나왔을 텐데, 만약에 점수가 똑같은 상태라면 공통 과목을 하나 틀리고 선택 과목을 2개 틀리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덜 틀리는 게 좋아요. 공통 과목 3개 틀리고 선택 과목 다 맞는 것보다 공통 하나, 선택 2개 틀리는 게 낫다. 즉 같은 점수면 공통 과목을 잘 본 것이 더 유리하다. 물론 이제 같은 점수인데 선택만 틀리고 공통은 다 맞고 뭐 이런 일은 없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근데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렇게 복잡한 식이 나온 이유는 하나예요.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학생이 뭐 과탐에서 뭘 선택해서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난이도 조절이나 이런 게 실패해서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손해예요. 나 다른 과목 선택했어도 만점 맞을 능력치가 난 있다. 근데 그냥 선택 과목 하나 잘못 선택했다고 그렇게 손해를 보면 되겠냐? 분명히 손해를 봐요. 그것 때문에 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잘하는 거 하세요라는 건 뭐냐?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어차피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면 공부를 조금 해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공부 시간이 적다는 건, 물론 공부 시간이 적으니까 남은 시간에 놀겠다 이런 학생들이면 골치가 아픈데, 공부 시간이 적다는 것, 즉 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적다는 건 다른 과목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낸 게, 어차피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을 거라면 되도록 공부량이 적은 걸 해라. 왜? 그 남은 시간으로 수학 공통 과목 공부해야 된다. 수학 공통 과목 수학 1, 수학 2 공부해야 된다. 라는 저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량이 적은 거라고 그 남은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해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공부량이 적다는 건 당연히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사실 미적분 기하 중에 제 생각에 기하가 더 쉽거든요. 양이 적고. 그럼 평가원에서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모두 기하를 하게, 물론 전혀 모두 기하를 하지 않습니다. 훨씬 미적분을 많이 합니다. 그럼 평가원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냐? 이게 선택 과목 만점자에 한해 유불리가 존재한다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 100점을 다 받았어요. 확통을 선택해도 미적을 선택해도 기하를 선택해도 100점을 다 맞았어요. 그런 학생들끼리 같은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표준 점수가 조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어려운 선택 과목을 보고 만점을 받으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는 미적분,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과목을 일부러 조금 더 어렵게 돼요. 확통, 조금만 어렵게 돼도 애들이 다 망하거든요. 예를 들면 3월 시험에 확통 평균이 30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30점. 미적 평균이 50몇 점이었어요. 그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미적 난이도랑 확통 난이도를 똑같이 내잖아요. 그럼 표준 점수는 똑같이 나와요. 표준 점수는 둘 다 만점들이 같은 점수로 나와요. 확통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잘하는 학생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야 사실 확통하는 학생들, 확통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평해요. 근데 이제 내는 입장에서 얘네는 못하고 얘네는 잘하는데 같은 난이도 시험을 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약간 일부러
확통은 쉽게 내고 미적은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 표준 점수가 높아요. 미적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수학 과목 더 들어가서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국어부터 할게요. 1교시가 국어니까. 그럼 국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34문제 공통 문제가 나오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11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저 두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화법과 작문은 그 과목을 하기 위해 별도로 해야 되는 공부는 없어요. 그냥 내가 평소 국어 문제 풀듯이 지문 읽고 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서 매번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한 지문을 통째로 못 읽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추가 공부 없이 국어 시험을 그냥 50문제 본다고 생각하고 보면 돼요. 언어와 매체. 얘는 언어가 문법이고 매체는 이제 문법이 아닌 그런 건데 문법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못 풀어요. 너무 당연하죠. 문법 문제는 자기가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따로. 대신에 문법만 알면 지문이 길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해요. 자기는 공부할 시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렵고 표준 점수도 잘 나와요. 화법과 작문은 추가로 공부를 하실 시간이 없는 다른 한 과목에 추가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워요.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낮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4, 6, 7, 9월. 이제 어제 10월을 봤는데 뭐 어제 거는 제 학생들만 보는 거기도 하고 어제라서 제가 이제 추가는 안 했고요. 9월까지의 결과입니다. 화작을 훨씬 많이 선택해요. 7대 3 정도. 그런데 이제 화작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엄매는 공부를 해야 되고 대신에 엄매가 더 어려워서 표준 점수는 엄매가 항상 더 높아요. 뭐 3월엔 6점 차이였고 9월엔 3점 차이, 3점에서 6점 사이 정도로 엄매가 같은 만점을 받았을 때 한해서 엄매가 조금 더 유리해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재수생들이 조금 더 엄매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 공부할 만큼 했고 진짜로 나는 최상위권을 노려야 되는데 저 표점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최상위권들은 화작에서 엄매로 갑니다. 실제로 보시면 화작이 이제 6월, 9월은 재수생, 반수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4월, 3, 4, 7월을 보시면 화작이 어쨌든 조금 줄었어요. 엄매가 조금 더 늘었고 그래서 이거를 엄매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3 때 넘어가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진짜 재수생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어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뭐, 공통 22문제, 선택 8문제. 선택은 확통, 미적, 기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이제, 각 과목에 필요한 선행 과목들을 적어 놓은 건데, 확통은 사실 선행이 1- 그 수학 하에서 나오는 순열조합 딱 그 한 단원 정도만 선행을 해놓으면 돼서 선행 부담도 되게 없고 쉬워요. 미적분, 고1, 2 때 배웠던 거 다 알아야 돼요. 다 확실히. 특히 수학 2를 더. 기하, 사실 중등도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기하를 도형적인 감각으로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배웠던 정의 그대로 푸는 건데 어쨌든 도형이 있으니까 중등도형을 써놓긴 했고요. 수학상 수학 1정도의 선행 과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선택을 했냐? 2020년 3월, 그러니까 작년에는 가형, 나형이었어요. 그래서 가형, 나형으로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 2020년 3월이 비어있죠. 코로나 딱 터지면서 시험을 안 봤습니다. 아니, 시험을 4월 넘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없고요. 2020년에는 가나형 시험 비율이 이렇습니다. 4월에는 4대 6 정도로 가형, 나형의 비율이었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재학생들만 보는 4월, 7월, 10월을 볼게요. 10월 가면 가형이 30%고 나형이 70%죠. 나형이 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제 올해는 전혀 아닌데 작년, 재작년 제가 이제 고2 학생들 고3으로 넘어갈 때 한창 수업을 하다 보면 좀 그래요. 그 가형 학생이고 이과 학생인데 가형을 보면 4등급, 5등급이 나와요. 학생의 꿈은 높죠. 근데 4, 5등급 받아서 수학 그거 받아서 못 가거든요.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럼 걔네들과 이제 열심히 설득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형해라. 너 나형하면 4등급이면 1등급 나올 수도 있고 5등급이면 2등급 안쪽 들어갈 수 있다. 등급 3개는 오를 수 있다. 나형해라. 아니에요. 저 가형할 거예요.
그렇게 3월, 4월 시험을 계속 보고 계속 4등급, 5등급이 나옵니다. 나영해라. 공부 더 안 해도 된다. 나영해라. 그러다가 바꾸는 학생들이 저 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가영 따로, 나영 따로 등급을 내기 때문에 동일한 실력의 학생이어도 나영을 보면 등급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나영이 등급 따기 매우 유리했고요. 그 3등급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랬어요. 나영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을 약간 좀 이과 학생들이 약간 비하를 많이 했어요. 저거 그냥 나영 가서 등급 잘 받는 거지 수학도 못하면서. 약간 이런 이과 자부심? 이런 걸로 약간 문과 디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를 보시죠. 올해 2021년 확통이 문과, 미적 기하가 이과라고 봤을 때 확통의 비율이 줄고 있어요. 거꾸로. 3월에는 6대4 비슷한 비율이죠. 문과 6, 이과 4. 그런데 점점 줄더니 물론 이제 6월, 9월에는 재수생이 있으니까 3, 4, 7월만 보면 60.5%였던 게 56.2%까지 내려가고 있죠. 재수생이 들어온 9월에는 52.8%까지 확통이 엄청 작아지고 있어요. 작년이랑 반대죠, 반대. 작년에는 이과 학생들을 문과로 보내야 됐는데 등급 따라고. 이번에 문과 학생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없고 등급을 합쳐서 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뭐 문과 1등급이 이과 4등급이랑 비슷했다. 가, 사, 나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문과 1등급이나 이과 1등급이나 실력이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1등급 중에 확통을 선택한 문과 학생이 1%밖에 없다. 1.4%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과가 불리한 게 아니냐? 아니요, 그거는 기자분들이 그냥 클릭수 유도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냥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가서 그런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데도 나는 뭐 진로나 뭔가 문과에 대한 뭐가 있어서 문과를 선택해서 확통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학생이 별로 없는 거지. 이 문과 확통을 선택하니까 불리하다. 이게 아니에요. 확통을 선택했는데 수학을 못하니까 불리한 거예요. 확통을 선택했는데 수학을 잘하면, 확통을 다 맞으면 조금 불리해요. 아주 조금. 그 불리하다는 기준은 뭐냐? 그 확통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나는 진짜 수학을 잘해. 근데 이과를 안 간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기하를 선택을 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미적을 선택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어. 공부를 더 해서. 그런 경우에는 불리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옮깁니다. 기하로, 미적으로. 물론 제 생각에 현역 고3이 확통해서 미적으로 가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확통을 그 정도로 공부하면서 시간을 썼는데 미적을 다시 공부해서 미적 다 맞을 실력까지 오른다? 아닐 거예요. 물론 저 비율은 아마도 재수생, 문과 재수생들이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서 옮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추세가 달라요, 이제. 예전에는 이과 학생들이 등급 더 받으려고 문과로 도망가는? 나영으로 가는?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과에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확통으로 갈아탄다고 잘 나오지 않아요. 똑같이 안 나와요. 확통 3개 틀린 학생이나 미적 3개 틀린 학생이나 기하 3개 틀린 학생이나 똑같아요. 점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확통 만점, 기하 만점, 미적 만점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만점자들의 표준 점수입니다. 확통을 쉽게 낼 수밖에 없고 미적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기하는 그 사이. 그래서 언제나 확통, 미적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6점, 4점 차이 날 때가 제일 적고 뭐 8점까지도 차이가 나네요. 기하는 제 생각에 이상적인 기하 점수는 미적보다 조금 낮은 미적에서 한 2, 3점 정도 차이 나는 어쨌든 기하가 미적보다는 쉽고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미적 선택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막 한 문제 이상 차이 나가지고 뒤집을 수 없는 이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평가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6월에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났고 9월에는 3점 차이 나게 결과가 나왔어요. 수능 때는 얼마나 차이 나게 조절을 할지 모르겠는데 6월이 좋았다고 생각할지 9월이 좋았다고 생각할지는 뭐 결과를 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확통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확통에서 잘 본 학생들이 미적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기하나 미적으로 넘어갑니다. 재수할 때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현역 때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학. 네. 과학은 이제 1과목이랑 2과목이 너무 달라서 따로 표를 만들었는데요. 1과목은 대략적으로 비율이 이렇습니다. 60몇%를 선택하고 있는 생명지구과학 1이 있죠. 2개를 선택해야 돼서 더하면
100%는 200%가 돼야 돼서. 근데 바로 다음 쪽에 있는 2를 보시면 3월에는 2가 선택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선택자가 없고요. 다음 보시면 물리 2가 되게 안타까우니까 물리 2를 볼게요. 1.7%잖아요. 네, 저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6월에 6,600명이 봤죠? 9월에 3,200명이 봤어요. 반절이 없어졌죠? 수능 때 반절까지는 아니어도 또 없어질 거예요, 저게. 즉, 2는, 과학 2는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 마세요. 서울대를 지금 고2인데 서울대를 가야 된다, 갈 수준이다. 그럼 봐야겠죠? 가야 되니까. 고1부터는 아니잖아요. 고1부터는 안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냥 과학 2 하지 마세요. 하면 어렵고 힘들고 저 학생들 너무 적어서 등급 따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듭니다. 과학 2 하지 마시고요. 과학 1, 과학 1에서 2개 쉽게 골라서 하는 게 공부 양이든 점수 따는 거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사탐은 뭐 크게 옮겨 다니질 않아요. 표를 보면 2021 수능이랑 2022 3월 거에서 업데이트를 안 했거든요. 바뀌질 않아서, 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어요. 그냥 비슷하게 갑니다. 그럼 사탐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59%, 57% 막 이런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쉬워요. 네. 쉽고 점수 따기도 편하고 그걸 많이 선택을 하고요. 약간 사탐은 세트 메뉴처럼 선택을 해서 생활과 윤리잖아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대신 윤리와 사상이 많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를 묶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사회문화랑 정치와 법을 묶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경제 선택하지 않죠. 경제도 그래서 과탐이랑 같은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경제를 선택한다고 경제학과를 가는 게 아닙니다. 점수를 잘 받아서 경제학과를 가서 경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선택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탐, 과탐 표를 한번 봤고요. 그럼 그 재수생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늘었냐? 작년 표입니다. 작년에는 6월, 9월, 12월 3번 이제 재수생들이 시험을 보니까 6월에서 9월 넘어갈 때 55,000명에서 66,000명 정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수능 때는 졸업생이 126,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6만 명은 왜 갑자기 시험을 또 보냐? 우리가 이제 고3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요. 근데 재수생, 반수생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학원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은 모든 나라가 이제 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6월, 9월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자리가 없어서 시험을 못 보다가 수능 때 확 늘어요. 재학생은 왜 줄고 있는 걸까요? 재학생은 수시를 붙어서 내지는 수시가 최저 등급이 없는 수시를 써서 수능을 공부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서 안 봐서 줄고요. 졸업생은 거꾸로 늡니다. 그런데 2021년 이번에는 왜 7월이라고 적고 9월이요? 2021년 9월에 작년보다 너무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6월은 졸업생 숫자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9월에 10,0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수능 때도 15,000명, 20,000명 차이가 나겠죠.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번에 체계가 바뀌면서 아까 처음에 이과를, 그러니까 미적 기하를 선택을 해도 문과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수생, 반수생들이 엄청 늘었어요. 특히 이과 학생들이. 그냥 보던 대로 공부하고 내가 재수를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대학을 직접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할게요. 예를 들면 중앙대 공대를 붙었어요, 점수가. 근데 내가 교차 지원이란 말도 이제는 없겠죠. 지원을 해서 연대를 붙을 수 있어요, 연대 문과를. 과연 얘 학생은 어디를 갈까요? 나는 어차피 재수를 목적인데. 그럼 이제 그냥 간판 걸어놓으려고 연대 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늘 거예요. 그리고 교차 지원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엄청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의 수시 결과, 입시 결과랑 올해의 입시 결과, 특히 문과 쪽, 문과 상위권 쪽은 엄청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문과 애들이 이과생들한테 밀려서 확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등급표가 나올 거고, 이과생들은 문과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약대가 이번부터 뽑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생각보다 컷이 되게 낮아지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점수로 예전엔 여기 못 갔는데 갈 수 있네? 약간 이런 게 올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올해 학생들이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종잡을 수가 없죠. 우리 처음이니까 그게. 그걸 보고 내년부터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시 컷을 좀 잘 보시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아, 예전이랑 좀 입시 컷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과를 가는 게 더 역시 유리하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변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재수생들의 변화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최종 선택으로 제가 비워놨거든요. 이거는 한번 채워보시라고. 내 자녀가 이과를 갈 거다.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겠나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냐고 한번 제가 비워놨어요.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답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설명하면서 이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유도를 했거든요. 한번 적어 보신다면 제가 추천을 한다면 저는 국어는 화작해라, 수학은 기하해라, 과탐은 생명과학일, 지구과학일 해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적어요. 다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국어, 화작, 언매, 화작의 공부량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수학, 기하비죠. 기하가 훨씬 적어요. 반도 안 돼요. 과탐은 양도 문제고 학생 수도 문제라서 사실 원과목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면 생일, 지일이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들. 진짜 서울대 목표, 의대 목표인데 목표가 그게 아니라 지금 성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화작을 언매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미 언매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기하를 미적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서울대가 목표면 원과목 하나를 투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고1 밑에면 과학은 바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가 당장 최상위권 막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쉬운 거 해서 어느 정도 그 성적이 나오고 나서 재수를 하라는 건 좀 아니긴 하지만 재수 때 갈아타든지 아니면 현역으로 그냥 바로 가서 최상의 결과를 얻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고등학생들 공부 제가 제 입장에서 쳐다봤었는데 공부 진짜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해요. 모든 노는 흔적에 다 애들이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정말 많이 노는 것 같아요. 모든 게임 정보를 다 알고 있고요. 모든 인스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인스타 업로드가 수없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요. 숙제도 안 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조금 해도 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화작, 기하, 생일, 지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최상위권들은 좀 선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문과. 문과는 이제 국어, 수학, 사탐이죠. 문과도 국어는 화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는 국어를 더 잘하니까 언매를 해도 되지 않나? 아니에요. 이과가 국어를 더 잘해요. 네. 이과생들이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서 국어 상위권도 이과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문과도 그냥 평범한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작, 수학은 확통. 사탐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조금 갈리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생윤, 사문,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게 제일 많이 선택해요. 제일 무난하고 점수 따기도 무난하고 학생들이 많아서 등급도 걱정 없고 이게 제일 좋아요. 조금 여기서 변수를 두겠다 싶으면 생윤, 윤사로 바꾸든지 윤리가 겹치니까 아니면 아예 지리 쪽으로 틀어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가든지 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너무 학생 수가 적어요. 네. 너무 학생 수가 적어서 등급도 좀 그렇고 여러모로 좀 유리한 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탐 같은 경우는 생윤사문이나 생윤윤사 아니면 한지세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문과에서도 당연히 좀 바꿔야 되는 학생들이 있겠죠. 문과 최상위권 정말 수학을 잘하는데 어쩔 수 없이 문과를 갔다. 그런 경우는 수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확통을 기하로 바꾸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3 때 확통을 미적분으로 바꾼다는 솔직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수 때 진짜 시간이 많아서 바꾼다? 그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바꾸는 건 1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9월 가면서 바꾼 학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젠 가능도 할 것 같다. 단지 그게 시기가 고3 때는 아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최상위권은 화작을 언매로 바꿀 정도의 여유가 있을 수 있겠죠. 탐구는 아니에요. 탐구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 과목.
근데 내신은 수능처럼 전체 다 한 과목에서 이렇게 정해진 데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선택을 다르게 시켜요. 선택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고르세요를 후보군을 주고 그 후보군 중에 문과생이 고를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다든지 이과생이 고를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제 선택을 한다는 게 이제 뭐 사탐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과탐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이러면 뭘 하라고 얘기를 해주겠는데 학교마다 너무 달라서 이건 이제 학생이 어떤 학교를 갔냐, 선택을 할 수 있는 후보군이 뭐가 있냐 이런 것 중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올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앞에서 그 서울대 수리과학부에서 확통, 미적, 기하 다 선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택을 권고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진고에서 이번에 원래 문과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을 하고 이과 학생들은 수학과제 탐구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골라라. 그럼 이제 문과는 확통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수능에서 확통을 고르고 이과는 확통을 시험을 안 보니까 그걸 안 고르고 수학과제 탐구를 골랐었어요, 많이. 그걸 고르면 그 과목이 이제 시험 없이 그냥 보고서 쓰고 뭐 발표하고 그런 걸로 점수를 내는 과목,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과목이 아니라 ABC 이런 식으로 등급 내는 절대평가 과목이어서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약간 편하게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기 말고 3과목이 줄고 공부할 시간도 편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대 발표 이후에 대진고에서 좀 난리가 났죠. 확통해라. 서울대 갈 거 아니니? 아닌데요 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나 봐요. 실제로 그래서 되게 확통을 많이 선택했다라고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때는 그 확통으로 대부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설득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객관적으로 네가 지금 서울대 갈 성적이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힘들다 너 확통도 어쨌든 공부해야 된다 그거 수능 때도 안 보고 정말 내신 때 하나 하고 버릴 건데 이런 류의 선택에 고민이 드는 그런 후보군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탐을 선택을 해야 되면 그냥 수능 선택 과목이랑 똑같은 거 선택하면 되고 과학을 선택해야 되면 수능 선택 과목이랑 똑같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굳이 수능과 내신을 다르게 공부를 2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탐구는 수능이랑 겹치게 선택을 해라. 수학은 진짜 아까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특이한 경우 빼고 선택의 여지 없이 이과는 기하 미적을 다 해야 되고 문과는 확통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과가 기하를 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확통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점수를 다 땄을 때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지 내신 때 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과가 첫 해는 고3 때 기하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선택으로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수능 볼 걸 선택하면 되는데 올해 고1들은 대부분 2학년 때 기하하고 3학년 때 미적분을 하게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으로 내가 하나만 하고 하나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기하 미적을 내신에선 다 해야 되는 뭐 내가 일부러 하나를 뺄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약간 선택이 좀 없어졌어요. 대진고가 되게 특이했던 경우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 과목은 수능과의 연계 그리고 평가 기준이라는 건 이게 기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진로 선택, 심화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거든요. 등급을 내지 않아요. A, B, C로 나가고 끝이에요. 그러다 보면 굳이 어렵게 내서 막 애들한테 B, C를 뿌리려고 선생님들이 그러지도 않고 좀 난이도를 쉽게 내요. 내신 부담이 좀 적어요. 근데 그냥 일반 선택 같은 과목들은 등수가 나오고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 과목 부담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등급이 나오니까. 그런 거 내가 그래서 선택할 과목들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그 다음에 상대평가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니까 무조건 학생 수가 많은 대세를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 이야기인데 영동여고가 이과생이 아무래도 여고가 적거든요. 그럼 거기는 과학 2를 선택하는 과학 1을 선택하는 학생이 너무 적어요. 그럼 막 전교 9등 이랬는데 4등급, 3등급 이래요. 우울하죠. 물론 이제 대학 측에서 볼 때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를 보고 등급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그 등 쓰면 이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학생이 기분이 나빠요. 나 잘했는데 한 자리 등수인데 왜 3등급 왜 4등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등급으로 나오는 그런 과목을 하실 때는 되도록 학생이 많은 대세를 따라라. 굳이 대세를 어긋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까 과탐 사탐 할 때도 학생 많은 거래라. 그래야 등급 따기 편하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내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고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